안녕하세요, 숙선생입니다. 숙선생이 오늘 숙선생의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꿀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숙선생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한다, 돈이 많아서 여행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돈을 어디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평범한 교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사라는 장점이 있죠. 방학도 있고 휴가도 종종 이렇게 단기 방학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한다는 건 있어요. 그럼 시간은 해결이 되는데 돈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라는 거 이제 모르는데, 사실 저는 여행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해서 가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갑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하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소를 예약합니다. 이러한 등 되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저렴한 여행의 실적은 뭐가 있냐 라고 묻는다면, 이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왕복 2만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왕복 11만원, 그리고 스페인 왕복도 90만원대, 케언즈로 들어갔다가 시드니 아웃하는 90만원대, 로마 왕복 대한항공 이용한 거 한 100만원 정도,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운영하는 창석 투어를 2회 내지 3회, 해외 2회, 국내 3회 정도 진행한 것들을 보면 이 숙선생은 정말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숙선생은 정말 저렴한 항공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저렴한 항공권, 효율적인 항공권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 두 번째로는 LCC, 저가 항공사 라고 불리죠. LCC 항공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다른 전략으로. 오늘은 일단 대형 항공사 예약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코드 쉐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코드 쉐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코드를 쉐어한다. 그 얘기는 항공 편명을 공유한다 라는 뜻이에요. 항공 편명을. 그 이야기는 이제 좌석을 함께 판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려볼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이제 뉴욕 가는 항공편이죠. 그 밑에 편명이 벌써 4개가 달려 있어요. 코파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아시아나 항공 편명 밑에 여러가지 4가지 항공사가 더 달려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로 운항을 하되 이 5개의 여행사가 함께 이 좌석을 판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공유한다. 항공 편면을 공유한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코드 쉐어입니다. 근데 이 코드 쉐어는 왜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취항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공항에 여유가 없으면 취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막상 취항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이제 서로 일단 코드 쉐어를 통해서 먼저 노선을 개척을 합니다. 즉 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선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코드쉐어가 되게 중요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시아나 항공을 선호하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 않는 곳에도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 코드쉐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노선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코드쉐어는 주로 그러니까 누가 코드쉐어를 하느냐, 누가 공유를 하느냐라는 건데, 주로 동맹사들끼리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숙선생이 좋아하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이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스타이 얼라이언스는 스타이 얼라이언스끼리, 대한항공이 소속되어 있는 스카이팀에는 스카이팀끼리 주로 이렇게 공유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이제 LCC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주항공이 가입되어 있는 밸류 얼라이언스라는 곳도 이제 서로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스타항공이 가입되어 있는 유플라이 얼라이언스도 있어요. 이렇게 항공사 동맹끼리 이제 협력을 맺습니다. 그럼 협력을 맺은 항공사끼리는 서로 코드쉐어를 공유하고 있지요. 물론 이런 동맹체가 아니어도 협력을 해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매일 출발하고 있는 이제 인천발 두바이 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이제 대한항공과 코드쉐어가 되어 있어요. 물론 대한항공과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동맹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런 거를 하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냐라는 건데, 사실 숙선생은 이 코드쉐어라는 개념을 안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가 더 지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로마 여행을 이제 갔는데, 로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알리탈리아 항공을 이용하면 표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5만 원을 추가하면 코드쉐어 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로마까지 이용하는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을 더 내고 이용하겠다. 왜냐? 그게 대한항공표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론 저는 이제 이집트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알리탈리아 항공을 이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코드쉐어 편을 이용하면 좀 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일리지 적립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클래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코드쉐어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내가 대한항공을 예매했는데 진에어를 타야 된다. 내가 대형항공사를 예매했는데 LCC더라. 혹은 아시아나항공을 예매했는데 에어서울이더라. 에어부산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다. 실제 타야 되는 항공기가.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자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왜냐면 대형항공사가 일반적으로 LCC보다 가격이 더 비싸니까요. 이러한 코드쉐어는 잘 이용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이용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항공사에는 정말 많은 클래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만 있다고요? 아니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있다고요? 아니요.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자료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이코노미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이코노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기내에서 받는 서비스야 똑같겠지만 N클래스, X클래스, L 쭉쭉쭉 M, B, Y까지 클래스가 매우 다양하고 단체 항공권은 G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살 때마다 다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똑같은 가격에 팔면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도 만들고, 임박해서 산다면 비싸게도 만들고 해서 항공사의 입장을 조금 고려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이제 소비자를 고려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모 여행사에서 했던 광고인데요. 옆자리 사람에게 자신의 항공권 가격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광고 문구도 살짝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클래스나 X클래스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구매한 항공권의 클래스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한번 제가 이제 7월에 탑승할 항공권에 이제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코노미 옆에 글자가 한 글자 더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V클래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코노미의 V클래스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코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예매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부킹 클래스 하고 따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킹 클래스가 내 클래스가 이코노미지만 아까 문자로는 뭐 U 클래스이거나 X 클래스, V 클래스이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이제 숙선생이 1월에 갔던 사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숙선생이 터키 항공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들어갔다가 포르투갈에서 다시 인천으로 나왔는데요. 숙선생이 들어갈 때는 이제 Q클래스, 1월에 들어갔을 때는 I클래스였고, 이제 돌아올 때 복편인 인천까지는 Q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캡처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용한 터키 항공을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로 적립할 때에 클래스별 적립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갈 때 I클래스를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Q클래스에 대해서는 적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간은 적립이 되고 어느 구간은 적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싼 게 좋긴 하겠지만 1, 2만 원 더해서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 그러면 저라면 1, 2만 원 더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클래스별 좌석, 클래스별 금액을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체크하면서 예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렴한 항공권, 효율적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항공권을 구매할 때 단순히 클릭할 때 싼 게 보인다 어떻게 싼 게 찾지 막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클래스별 나눠져 있는 클래스 혹은 코드 쉐어, 내가 실제로 타는 비행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와 LCCM의 꿀팁. 진짜 이 꿀팁은 숙선생이 지금 아직도 얘기할지 말지 되게 고민입니다. 엄청난 꿀팁이어서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CCM의 꿀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선생은 여기까지입니다.